오늘 서울 목동 경기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배제고와 광주제일고가 맞붙었습니다. 8회 초 6대2로 배제고가 앞서는 상황에서 광주일고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귀를 의심케 하는 응원이 터져나옵니다. 현장에선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데 광주에 연구를 둔 선수들을 상대로 최근 탱크데이 이벤트로 문매를 맞았던 스타벅스를 응원 소재로 활용한 겁니다. 순간 심판이 더가웃 쪽을 향해 경고를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광주일고 측에서 격분에 항의하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격해지자 심판이 항의하는 측에도 진정하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라운드에 신성한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터넷 하위 문화에 시커먼 혐오가 따리를 틀었다.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발생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의 광주제일고 조롱구호 사태는 단순한 응원 과열이나 사춘기 청소년들의 철없는 일탈로 치부하기엔 그 깊이와 징후가 너무도 엄중하다.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와 우리 청소년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혐오의 일상화 현상은 10대들의 혐오의 밈화가 낳은 괴물이 되고 있다. 배제고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율동까지 맞춰가며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는 최근 사회적으로 거센 지탄을 받았던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 운동 및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비하 마케팅 논란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대기업 대표가 경질되고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심각했던 역사 모독 사건이 10대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상대팀을 자극하고 멸시하기 위한 최적의 공격 아이템이자 유쾌한 놀이로 소비된 것이다. 이들이 광주의 아픔을 비하하는 단어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 정서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놀이문화의 형태로 완전히 체화되었음을 방증한다. 더욱 신랄하게 비판받아야 할 대목은 현장에 있던 어른들의 태도와 학교 측의 사후 대응이다.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는 동안 배제고, 코칭 스태프와 학부모 중 그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광주일고 코치진이 거세게 항의한 뒤에야 멈췄다는 사실은 현장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배제고가 급하게 올린 1차 사과문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꼴이 되었다. 사과문 우측 하단에 찍힌 생성형 AI의 워터마크와 비문 투성기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문장들은 이 사태를 대하는 학교의 진정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했다. 정작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감독, 코치 교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고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총체적 역사인식 붕괴를 인정하며 2차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140년 역사의 명문사학이라는 타이틀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았다. 배제고의 야만적인 조롱 앞에서도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지도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성숙한 스포츠맨십의 극치였다. 광주일고 조윤채 감독은 상대의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반응하는 것 자체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 스포츠맨십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들었고 일단 어떻게든 경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끔 심지어 사태 이후 배제고 학생들이 받을 처벌을 먼저 걱정하는 대인배적인 면모까지 보여주었다. 광주일고 이규현 교장 역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단순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교 야구 경기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사라지고 응원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었다.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학교하고 경기할 때 그 욕설이라든가 지역 비하성 발언들이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즉시 좀 항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보는 시각들이 달라져서
또 경기 결과 때문에 저렇게 항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중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서 뭐가 맞았냐 틀렸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항의 사안의 주 목적은 아니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성숙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응원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베 문화의 음습한 침투를 막으려면 이번 배제고 사태는 단순히 야구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극우 유튜버와 정치인들이 배양해온 혐오의 언어가 알고리즘을 타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점령한 결과물이 된 것이다. 국민 여론도 악화일로다. 사회관계 망 서비스에서는 배제고 야구 선수들을 겨냥해 학교 폭력과 무엇이 다르냐, 상대 학교를 집단으로 조롱했다, 인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KBO의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시 감점 지명 저해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KBO 규약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아야만 드래프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듯 이제 혐오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힙한 감성이나 반항적 놀이로 일상화되고 있다. 역사교육이 교과서 안의 활자로만 머물고 부조리한 인터넷 문화를 걸러낼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배제고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엄중한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교육당국 차원의 범사회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학생들이 뱉은 혐오의 부메랑은 결국 학교와 사회 전체를 향해 돌아오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을 단순한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으로 규정하여 공교육 내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민적 면역력을 키워내야만 한다. 대한야구스포츠협회 스포츠 공정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에 대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출전 정지는 당장 내일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배제고가 출전한 2회 전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징계는 스포츠 공정위원들이 지금 있는 증거로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출전 정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을 내린 근거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에 의한 징계 기준이 제31조 3항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는데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